지금부터 제24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 노래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 국회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 반주에 맞춰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이어서 순국 선열 및 호국 명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충규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55만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1년 신축년 새해 개하는 첫 임시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민생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평범한 일상이 그리워지고 소원이 될 만큼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의회의 역할과 의정 활동에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를 하루속히 극복하고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생과 지역경제 회복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11월 인천시는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선언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서구에서는 인천시와 지역구 국회의원, 시구의원이 함께 참여한 수도권 매립지 종료 및 서구 환경 현안에 대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매립지로 인한 국민의 안전권과 건강권, 환경권, 재산권에 있어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보상돼야 함을 증명하는 바입니다.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는 폐기물 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통해 발생지 초연칙에 따른 책임감을 갖고 자체적인 폐기물 처리 시설 시스템을 조속히 갖출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 서구의회는 인천 서구의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집행부와 함께 자원순환 정책의 선전을 통해 2025년 반드시 매립지가 종료될 수 있도록 당당히 맞서 나갈 것입니다. 55만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손을 맞잡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2021년은 지방자치에 있어 큰 도약을 이루어내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1991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주민자치의 주체는 주민이 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자율성 확대는 의회의 정책 능력을 제고할 것이며 주민 생활과 밀접한 16개 중앙부처 소관 400개의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일괄 이양됨으로써 획기적인 자치분권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변화된 제도들을 안정적으로 안착시키는 것이 우리 과제입니다. 시행착오를 줄이고 상호 간의 배려와 협조를 통해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갑시다. 우리 서구의 의원들은 시대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 체제의 변화들이 국민들의 삶에 와닿을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55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 2월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과 새싹이 돋아나는 봄바람이 불기 시작한다는 우수가 있는 달입니다. 하지만 봄날의 기운과 달리 아직도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계속되고 있으며 삶의 고단함은 몸도 마음도 지쳐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서로에게 희망이 되어준다면 따뜻한 봄 기운이 새싹이 돋아나듯 지금이 이 어려움도 극복해낼 것입니다. 우리 서구의회는 민생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끝으로 새해에는 모든 분들이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마음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인천광역 서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장님으로부터 제1차 본회의 개의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1월 5일자 및 1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구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재현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다해 주시는 우리 송충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신축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길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우리 서구는 지방자치 경영력 평가에서 자치구 중 전국 1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구 행정실적 평가에서도 2년 연속 최우수라는 성과를 얻게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함께 해주신 덕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또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2021년 1월 5일자 그리고 12일자 인사 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장 및 각 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경환 미래기획실장입니다. 오진종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안기훈 복지문화국장입니다. 김영선 환경안전국장입니다. 이철 도시권리국장입니다. 김봉수 보건소장입니다. 다음은 5급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준영 비서실장입니다. 김준회 감사담당관입니다. 윤병선 세무이과장입니다. 서은수 교육시험과장입니다. 이석분 자원수랑과장입니다. 박정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기선 주차관리과장입니다. 김원상 차량이론과장입니다. 고문채 건축과장입니다. 이세한 주택과장입니다. 김의태 거망경서동장입니다. 이규천 신현원창동장입니다. 김영식 성남 2동장입니다. 금진기 가자 3동장입니다. 김현식 블루대곡동장입니다. 이재건 원당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태신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무국장 조태신입니다. 제24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2일 김명주 의원님의 8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지난 2월 10일 집회 공고하였습니다. 이번 제24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의 주요 안건과 보고사항을 말씀드리며 주요 처리 안건으로는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승인을 건,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을 건, 인천 검산 일부 지역의 개발 행위 허가 제한, 반대 결의안, 조례안 및 동의안, 의견 청취권 등의 심의가 되겠으며 보고사항으로는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례 등 안건 접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1월 7일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로부터 활동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2월 5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행복증진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정서진호 운영 민간유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신원 원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 청취권 등이 제출되었고 2월 9일 정진식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조례 등 3건의 조례안, 김명주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강남규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한 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결의안. 김동희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 예응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김우창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공정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태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의원님들께서는 주요 안건 등이 내실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박남규 의원님과 공정수 의원님, 권동식 의원님으로부터 의정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회의 규칙 제33조 2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며 신청 순서에 따라 박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공동체협직과를 감사합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이 시민사회단체에 재가를 돌린다며 본 의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서구청 산하기관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 잡을 것을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요구한 것이 어떻게 재가를 물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까? 이들은 명백한 해명과 치열한 자기 반성도 없이 반발만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특권을 잃을지도 몰라서 두려워서 구청의 산하기관이라는 자신의 목적은 잃어버리고 오히려 서구와 서구의회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구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서구의 구의원이라면 응당 진실을 밝혀야 하며 서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땀 흘려 노력하시는 서구청 직원들은 응원하고 지켜줘야 합니다. 하지만 부조리와 무능까지 보듬는 것은 잘못이며 그를 시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본의원의 의무이자 책무입니다. 이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서구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의 센터장 채용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 상영센터 김남영은 채용 당시 전문학사 인천전문대학이었기 때문에 자료의 4가지 자격 요건 중에서 해당 분야와 관련하여 5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해당하여 채용이 진행되었습니다. 김남영은 응시원서의 경력사항을 다음과 같이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김남영은 2019년 8월 12일 접수 마감 전에 다음과 같이 6종류의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응시원서의 경력사항 중에서 서구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위원과 서구지역화폐 민간운영위원회 위원 관련 증명서만 제출하였습니다. 나머지 2개의 경력은 증명서가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아 경력으로 인정될 수 없고 제출된 경력 또한 해당 분야 5년 이상 경력 근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김남영은 응시원서 접수 시 해당 분야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아야 하는 경력증명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서구상해협동조합 사무국장 경력증명서가 본의원에게 제출되었습니다.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인터넷으로 제출한 경력증명서가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제출된 6종류의 서류 외에 오직 이 서류만 따로 제출되었다는 것이고 이미 경력증명서가 제출되었는데 4개월 뒤에 또다시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는 것이어서 그 진위 자체도 의심이 됩니다. 해당 부서는 본 의원에게 사실관계를 증명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서로 당시 제출된 것이라 하더라도 채용기관에서는 이를 확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증명서가 없는 이력서 속의 경력은 인정이 불가한 것입니다. 이미 이 단계에서 자격 기준 미달이 되어 탈락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서류조차 갖추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통과가 되었습니다. 또한 응시 자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경력증명서에 구체적 업무 내용이 확인되어야 하고 인정 경력은 상근 경력이어야 합니다. 상근은 구체적으로 주 5일, 주 40시간 근무 내지는 해당 기관의 정규직원과 동일한 근무 시간을 적용받으면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경력증명서가 제출된 경력 사항들은 상근이 아니라 간헐적 활동으로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경력인 서구상인 협동조합 사무국장 경력도 인사혁신처의 기준에 의하면 상근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심지어 사단법인 자치와 공동체는 우리 서구에 사전 승인 요청도 하지 않은 채 추진 계획과 자격 기준을 마음대로 변경하기까지 하면서 특정인을 채용하고자 했습니다. 본래 인천광역 서구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민간이익 추진 계획 2019년 2월 14일자에 따르면 사회적 경제 조직의 육성 및 발굴,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주민 공동체 회복, 창업활동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차원 등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컨트롤 타워인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의 민간 위탁을 통한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간 위탁 기여는 자료와 같습니다. 또한 종사자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2019년 5월 2일 민간 위탁 추진 계획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인건비 세부 산출 내용을 보면 센터장은 일반 임기제 6급 상당, 실장은 시간 선택제 임기제 4급 상당, 직원은 시간 선택제 임기제 막급 상당으로 채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 자치와 공동체는 민간 위탁 추진 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다음과 같은 자격 기준으로 센터장을 모집 공고합니다. 지난 2월 2일 1시 40분 제방에서 공동체 과장과 팀장이 수탁기관인 자치와 공동체가 서부의 종사자 자격기준 변경 요청을 했는지 확인했으며 요청한 사실이 없었던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는 특정인을 염두에 둔 자격기준 변경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수탁기관과의 계약 해지 발생 사유로 선정된 수탁기관의 이행사항의 사무편령을 승인받은 후 45일 이내에 본 공고 내용의 종사자 자격기준에 맞는 종사자를 공개 모집 채용해야 합니다. 만일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협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책임은 해당 법인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서구가 제시한 종사자 자격기준을 수탁기관이 임의로 변경하였다면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남명의 채용 학위는 전문학사 인천전문대학 전자과로 센터장 자격기준 중 해당 분야와 관련하여 5년 이상 근무한 자로 채용이 진행되었습니다. 학력 기준에 따라서 박사 2년, 석사 3년, 학사 5년으로 각각 경력 기간 차이가 있고 학위가 없을 경우에는 사회적 경제 또는 마을 공동체 활성화 분야 전문가로서의 구체적인 경력이 요구되었는데도 수정된 기준에 의하면 학사 학위가 있는 경우나 없는 경우 모두 동일하게 5년 경력을 요구한 것도 전혀 상식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자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고 관련 서류조차 확인하지 않고 채용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감독기관과 상의도 없이 대상에 따라서 채용 조건을 억지로 바꾸었다면 이는 명백한 채용 비리에 해당합니다. 그 밖에 해당 부서의 지도 점검 결과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위탁기관인 자치와 공동체의 사무처장 출신으로 업무 관련 자격도 의심되는 운영지원팀 팀장, 또한 최근에 채용된 자치와 공동체 이사장이 운영위원으로 있는 인천시 참여예산지원센터 출신의 채용, 그리고 채용 조건과 상이한 팀원의 채용까지 상영센터 직원 채용에 있어서 많은 의혹과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집행부의 특별감사가 진행될 경우 관련 자료 일체와 본원이 지적한 문제점을 해당 부서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9일 상영센터는 골목형 상점가 추진사업단을 채용하겠다고 공고했습니다. 채용 분야로는 수석 매니저 1명, 현장 매니저 5명, 행정사무관 1명으로 총 7명이고 채용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올해 말인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채용 기간으로 보면 한시적인 기간의 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상영센터 관리감독주무부서인 공동체협직과의 문의한 결과 해당 채용 공고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채용 공고 내용을 살펴보면 수석 매니저의 경우 월 급여 한도와 479만 8,871원으로 480만 원에 입학합니다. 현장 매니저 급여 역시 270만 원 넘습니다. 행정실무원의 경우 225만 원 정도인데 기간제 채용에서 이렇게 높은 급여를 준 적이 있었는지 놀라웠다. 그래서 얼마나 유능한 자원을 채용하길래 기간제의 급여가 이렇게 높은지 자격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이 중 특히
고액이라고 할 수 있는 수석 메리트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3년 이상 전통시장 및 생존과 지원사업 관련 전문가 활동 경력 보유자,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사회적 경제조직 임원으로 2년 이상 재직 경험이 있는 자, 위 각호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업무 관련 자격증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입니다. 앞서 센터장 채용 시 자격 기준이 임의로 변경 완화되었다는 것을 본의원이 지적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골목경 상정과 추진사업단의 경우 주무부서도 전혀 모르는 채용 공고에 경제부서 산하단체도 아니고 기존의 채용 과정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상영센터장이 선발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자격 기준조차 모호한 고액기간제 채용이 이미 특정인을 내정하고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본의원은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하루하루를 어렵게 힘들게 골목상권을 지키고 있는 상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누구를 위한 고액의 기간제 채용을 사경에서 하려고 하는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어렵고 힘든 자영업자들과 오늘도 절실한 삶의 요구들의 해결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계시는 서구 주민들께서 이런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분노하고 억울해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분들, 또한 1300여 서구 공직자 여러분, 이제라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서구 사회적 경제마을 지원센터를 오직 주민을 위해 헌신하는 기관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의원이 부끄러워서 차마 밝히지 못하는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네트워크에 연결되어서 어떤 세력들이 서구를 농락하고 있는지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런 부정과 부조리가 우리 서구에서 활기를 친다면 본의원과 서구의회가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을 경고합니다. 장시간 경청입니다. 강남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현동 가정 1, 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홍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의정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충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선택의 연속선상에 놓여지게 됩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일부터 시작하지요.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서구는 2020 한국지방자치경쟁력평가 사상 최초 전국 1위라고 커다란 프랜카드를 걸어두며 자랑하는 서구는 과연 중요한 현안부터 선택하고 그것에 집중하고 주민의 염원대로 관철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까요? 인천의 중요한 현안은 서구에 집중되어 있고 서구에서도 루원시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루원시티 현안 중에 제일 큰 현안이 루원시티 내 아이들을 위한 학교 부지와 랜드마크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의원으로 입성한 초기부터 2018년 12월 6일 제228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필두로 랜드마크의 온 행정력과 정치력을 모아야 한다고 피력했고 그 주장은 구정질문,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와 자유발언을 통해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서구 루원시티에 대하여 도시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라며 서구 지역의 세교화를 목이 터져라고 외쳤습니다. 수차례 루원시티의 개발 방향에 대하여 간담회를 주재하고 수차례 지역 국회의원에게 루원시티 현안 사항의 논의를 위해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저에게 돌아온 건 힘없는 야당 의원에 대한 철저한 무시와 무관심뿐이었습니다. 네 편과 내 편, 이분법적 사고의 정치 편향성은 곧 고스란히
지역 주민의 피해를 몰고 온다는 사실을 우리 정치인들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임 시장이, 전임 국회의원이, 전임 청장이 지역 설거지를 하다가 깬 접시를 내가 왜 치워야 하냐는 그런 전 군대적인 사고방식의 정치를 도대체 우리 정치인들은 언제까지 펼칠 것인가요? 우리 주민들이 그 깬 접시를 언제까지 밟고 다니며 피를 흘려야 합니까? 그 깨진 접시를 도대체 누가 치워서 말끔한 서구를 만들어야 합니까? 바로 지금 현재 인천의 수장이, 서구의 수장이 누구입니까? 지금 이 순간 주민의 대표로 서구 주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주거환경, 교육환경에 매진하고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언제까지 과거의 적폐청산하며 정작 해야 할 일들을 뒷전으로 하는 행태의 답습을 이 서구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순간 서구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는 루원시티 지역의 김교흥 국회의원님, 이재현 서구청장님께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루원시티 마지막 도로인 중심 상업지역에 13개동의 오피스텔이 하나하나 특성 있는 디자인으로 건설되어진다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지구단위 계획의 랜드마크 시행 지침의 초고층에 대한 정확한 용어 분석부터 성실히 임해 주십시오. 또한 오피스텔 건설을 위해 중업구구식 학교 부지 확보가 웬 말입니까? 아이들이 10차선, 5차선을 건너고 각 아파트 건물 사이를 지나서 12차선을 건너고 또 학교 앞 4차선을 건너야 갈 수 있는 학교는 300m 이내의 근거리 통학을 고려하여 볼 때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대안입니다. 루원시티 입주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김교훈 국회의원님, 이재현 서구청장님, 다시 한번 고은 의원이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서구 루원시티 랜드마크와 우리 아이들의 진정성 있는 학교 부지를 위해 관심과 집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구 루원시티가 세계적인 도시가 될 수 있다는 지역 주민의 염원을 저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까지 고은 의원의 의정 자유 발언을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12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홍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5만 서구 주민 여러분, 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인성과 보육을 위해 애쓰시는 서구 구민, 어린이 원장님들과 교사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가자 지역 1, 2, 3, 4동 지역 구의원이면서 두 아이의 아빠 권동식입니다. 의정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송창교 의장님과 최규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서구의회 가자동 지역구 의원이 아닌 두 아이의 아빠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전국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그것도 장애인 아동에 대한 학대까지 우리 서구에 발생해 연초부터 많은 분들께 실망감과 상실감을 주고 있습니다. 원생 10여 명이 학대를 당한 어린이집은 가자 3동에 위치한 국공립 하나 어린이집으로서 지난해 8월 하나금융그룹의 지원을 받아 민간 어린이집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한 곳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개원식과 함께 대대적인 홍보를 하며 언론 등 열정적인 지적 홍보를 하였습니다. 당시 구청장님께서는 서구의 보육 인프라 확충은 물론 아이를 낳고 기르고 교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 어린이집뿐만이 아니라 2018년과 2019년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계획과 보육정책 추진 계획을 밝힐 때마다 했던 말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청장 구호는 허공한 메아리로 돌아왔습니다. 인프라 확충은커녕 관리감독이 부실했던 인프라가 아동학대로 돌아왔습니다. 구청은 사건 발생한 후 2주 뒤에야 해당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폐원과 자격 정지 등 행정처분 학대를 당한 피해 아동과 가족에 대해 부비를 투입한 심리치료를 하겠다고 사후 약 방문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는 관련자들에 대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상세한 내용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책임은 도대체 누가 져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태어난 10여 명의 아이들은 엄마의 품속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라다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보육교사라는 어린이집 교사들로 맡겨지면서부터 아이들은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작고 어린 아이들은 집착처럼 던져지고 형편없는 교사들의 감정을 앞세운 분풀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학대를 당하는 순간 그 작은 아이들은 심장은 얼마나 뛰었으며 두렵고 무서운 공포 속에 자기 자신이 무엇을 잘못을 했는지도 모른 채 잘못했다며 고사리 같은 손으로 양손으로 빌었습니다.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고 집에 가고 싶었을지 여러분들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특히 피해 아이는 자폐 증상이 있는 장애 아이였습니다. 한 달 분량의 CCTV 영상에선 한 자폐 여아를 두고 140번의 학대 정황이 나왔고 돌이 갇힌 한 아이의 손을 꺾고 배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끌고 분무기로 물을 뿌리고 형제가 보는 앞에서 동생을 사물함에 감금시키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학대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물을 뿌리는 도구가 아이들 교육에 얼굴에 뿌려진다는 것이 이 세상 어디 교육 방법인지 묻고 싶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아이들 모두가 특수반이거나 아직 말을 잘 못하는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대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인성교육도 전문 보육교육도 받았다고는 전혀 믿기 어려운 교사 6명이 아이들에게 온갖 폭력과 학대를 저지른 것입니다. 일부 피해 아동들은 수면 중 깨어나 울음을 터뜨리는 등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영상은 한 달 분량입니다. 1년 동안에는 얼마나 많은 학대를 당했을지 가슴이 아프고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의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한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존중받아야 마땅한 것을 힘없고 작고 말 못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무참하고 비참하게 어린 생명들의 존엄을 짓밟아도 되는 것입니까? 사건 수습을 위해 임시적 폐원하겠다는 언론 기사와 다르게 관련 부서에서는 급하게 원장을 다시 뽑고 교사 면접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최선이고 해결 방법입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원화 모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가 깨졌습니다. 최근 서구는 한국지방자치 경쟁력 평가 전국 1위, 공공빅데이터 운영활용 평가 1위,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1위 등 열정적인 지적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생명들의 존엄성을 짓밟으며 지켜주지 못한 서구가 이러한 평가 1위를 무슨 의미가 있고 그것이 아이들의 행복 가치와 바꿀 수 있는 것인지 여쭤봅니다. 서구는 구청장의 치적을 쌓고 홍보하는 잠시나마
국궁리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를 쏟았다면 비극적인 아동학대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본 의원 또한 가자 지역구 의원으로서 소홀한 관리에 대하여 가자 거적 주민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이번 사건은 확실한 인재입니다. 우리 서구에 아동학대 예방 관련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아동학대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 서구청과 서구의회 모두의 잘못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해당 어린이집 원장의 정상적인 공모 절차가 무산되고 재공모를 통해 경력 단절자가 채용되는 등 채용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히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 국궁리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명백한 인재입니다. 관리를 소홀히 한 서구청과 해당 담당 부서장은 깊이 반성하고 피해 아동과 그 가족들은 물론 서구 55만 국민 앞에 재발 방지와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서구가 과연 아동 친화 도시가 맞는지 부청장님 여쭤봅니다. 우리 서구에서는 더 이상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55만 국민 모두가 철저한 관리 감독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두 아이 아빠 권동식이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2회 인천광역시 서구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2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2월 4일 의회 운영위원회의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는 2월 16일부터 2월 26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의 없으십니까? 네.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제출해 주신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강남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남규 의원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 보고에 앞서서 지난 6개월간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성춘규 부장님과 선배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특별위원회 활동에 남다른 열의와 성의를 보여주신 정진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도 감사 인사를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럼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위한 접기를 앞두고 지난 30년간 지속된 매립 위주의 후진적 수도권 폐기물 정책을 개선하고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자 구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주요 활동으로 인천시 수도권 매립지 종료 추진단을 방문하여 수도권 매립지 종료 정책에 대해 인천시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고 향후 계획에 대한 의견 청취와 더불어 수도권 매립지 정책 전반에 대해서 우리 지역 서구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의문점과 요구사항을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에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대한 구의 입장을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시에 강력히 전달할 것을 촉구하였고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 이후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기반을 마련할 것과 서구만의 중장기적인 폐기물 정책 방향을 설정할 것을 아울러서 당부했습니다. 기타 종합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수도권 메리트 종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방금 보고받은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도권 메리트 종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승인의 권은 특별위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의가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 검단 일부 지역의 개발행위 허가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심우창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이 되겠습니다. 심우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55만 서구 구민 여러분과 인천 3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 서구 원당동과 담화동을 대표로 하는 심우창 의원입니다. 먼저 검단 일부 지역의 개발행위 허가 제한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대회해 주신 송충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서구의 의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발의한 인천 검단 일부 지역의 개발행위 허가 제한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결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 설명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검단 지역은 그간 소외를 많이 받은 곳이며 검단 신도시 이 지구의 지정 취소로 인하여 19년간 재산권 행사를 침해당했던 아픔이 있었던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에서는 환경과 경관 손상 및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서구 북부권 검단 지역 일원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사전에 의견 수렴 등을 전혀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서구 검단 지역민의 희생을 또 한 번 강요하는 것이다. 인천시는 2016년 인구 300만 명 돌파 이후 현재는 295만 명으로 감소 추세로서 전국적인 인구 감소 및 저성장 시대로의 전환 대비와 대대적으로는 원도심, 신도시 간 양극화 및 주거격차를 해소하고 난개발 및 환경 훼손 등을 최소화하는 생활권 전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북부 지역으로는 루원시티, 검단, 신도시, 계양, 테크노밸리, 거만 역세권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균형 발전을 도모하면서 2040 인천 도시기본 계획 및 북부권 종합 발전 계획과 연계하여 생활권 용지 계획 및 개발 밀도를 조정하고 외곽 신규 개발로 인한 불균형 가중보다는 원도심 정비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서구 검단 지역은 지난 30년 동안 수도권 2,600만 명이 매일 버리는 쓰레기를 처리해 왔으며 지금도 하루에 13,000여 대의 폐기물 차량들이 서구 그것도 검단 지역을 보고가고 있다. 또한 매립지 주변 각종 폐기물 업체의 난립으로 악취, 소음과 먼지 등 심각한 고통과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해오고 있는 현실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주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서구 오류 왕길동의 4월 마을이다. 52대 세대 주민들의 환경 피해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인천시는 이주대택 폐기물 업체의 정비, 폐기물 및 하수 처리 시설 등 시책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며 개발 행위 허가 제한은 해법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인천시 전체의 상황에 반해 서구 검단 지역은 검단 신도시 개발과 함께 14개의 민간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또한 검단 및 김포시의 주변 지역 12개 산업단지가 조성 또는 조성될 예정이며 최근 광역교통망 확충 계획에 따라 대규모 도로 및 철도 사업이 진행 중이다. 검단 지역은 이를 바탕으로 2030년 인구 50만, 2040년 인구 50만 이상의 서북부 지역의 중심 도시로의 성장이 예상된다. 따라서 검단 지역을 발전시킴으로써 인천이 최고의 도시로 거듭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에서는 원도심에서 검단으로의 인구 이탈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고 있다. 성장 관리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공간적 범위를 인천으로 한정, 즉 제로섬 게임으로 인식함에 따른 심각한 오류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인구 절벽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수도권 및 전국 전체를 대상으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보다 매력적인 발전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며, 이는 검단 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개발과 관리 방안 수립이 우선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 오히려 기존의 무분별한 개별적 개발 행위를 일시에 정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인지하여야 한다. 이에 조삼모사로 검단 지역 주민에게 다시 한번 일방적으로 피해를 강요하는 개발 행위 허가 제한 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며 55만 서구 주민들과 우리 서구에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인천시는 여러가지 개발 잠재력을 가진 서구 검단 지역을 새로운 인천의 성장 지역으로 인식 전환하여 도시 인프라를 골고루 갖추고 종합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시, 구, 의회, 해당 지역, 주민대표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라. 하나, 인천시는 성장관리 방안 수립 시 시구 정책 방향이 상호간 충분히 공유, 공감되어야 하며 인구 밀도,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한 성장관리 방안 수립, 도시 인프라 구축에 따른 재원 마련 및 지원 등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하라. 하나, 인천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현을 위해 공공개발의 단점을 보완하고 질 높은 도시개발이 될 수 있도록 사업성을 확보시켜주되 다양한 공공환원 방안을 제시하는 등 민간개발의 균형적 상생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인천시는 4월 마을의 이주 대책과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 더 이상 주민들과 사고에만 기대지 말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 2021년 2월 16일 인천광역시 서구의 보원 일동. 끝까지 동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 검단 일부 지역의 개발행위 허가 반대 결의안은 심우창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소명의원 선출의 권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소명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 지역구 순서에 따른 최기술 의원님과 정진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의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권을 상정합니다. (2월 17일부터 2월 25일까지 9일간은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의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차) 본회의는 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조례안 및 동의안,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례를 선포합니다. 중앙이 아니고